안녕하세요. 길 위의 인문학 고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조금씩 다른 질문을 안고 걸어갑니다. 길은 단지 어디로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철학자는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 일부에서는 세계는 되어가는 중이라는 철학적 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를 고정된 것들의 집합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책상은 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나는 대체로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일상뿐 아니라 철학과 과학 속에서도 강화되어 왔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본질이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삶을 조금만 오래 살아보면 이 질문들이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사람이 달라지고 어떤 말 한마디로 관계의 방향이 바뀌며 어떤 상실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유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틀렸다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너무 멈춰 세운 채 이해하고 있다. 화이트헤드가 살았던 시대는 안정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사건과 함께 휘어지는 장으로 만들었으며 과학은 더 이상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여전히 오래된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존재하는가?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화이트헤드는 이 질문들이 이제는 세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처음부터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확함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버트랜트 러셀과 함께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를 집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엄밀한 세계, 그 시대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함의 극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지점에서 화이트헤드는 어떤 불일치를 느낍니다. 수식은 완벽했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세계를 설명했지만 세계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까지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너무 잘 설명하는 순간 세계가 사라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화이트헤드는 젊은 천재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세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철학 저작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생각이 늦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본 뒤에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 세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에 도달합니다. 존재란 정말 있는 것일까? 화이트헤드 철학의 전환점은 놀랍도록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세계는 산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세계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말해왔지만 화이트헤드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돌도 나무도 인간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세계는 항상 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과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건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화이트헤드의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과거는 현재를 제약하지만 현재는 그 과거를 새롭게 배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세계의 최초 단위를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건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음 순간으로 넘겨줍니다. 인간의 감정도 기억도 관계도 모두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과거를 안고 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화이트헤드는 이 문장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원래라는 말은 고정된 본질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에는 그런 본질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왔을 뿐입니다. 이 말은 책임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위로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고장난 존재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삶은 완성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관점을 바꿉니다. 존재가 아니라 과정으로, 본질이 아니라 관계로, 완성이 아니라 진행으로.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다시 형성되는 과정이다. 일부에서 우리는 세계를 사물이 아닌 사건, 존재를 본질이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는 화이트헤드의 전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면, 만약 삶이 끊임없는 과정이라면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토록 자주 흔들리는가? 왜 어떤 만남은 나를 확장시키고 어떤 만남은 나를 무너뜨리는가? 화이트헤드의 이분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를 이해한 뒤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계는 이해되기 전에 이미 나에게 도달해 있다고. 그는 이 최초의 접촉을 포섭이라고 불렀습니다. 포섭이란 생각 이전의 만남입니다. 언어 이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직 말 한마디 나누기 전인데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이 감각이야말로 세계와 맺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라고. 화이트헤드의 세계에서 관계는 외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타인은 그대로 나에게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말투, 표정, 시선, 침묵까지도 하나의 사건이 되어 내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란 두 존재가 마주 서 있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연기입니다. 나는 나 혼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타자의 흔적과 함께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성의 반대편에 두는데 익숙합니다. 차분해져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감정을 결코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은 세계가 나에게 닿는 방식입니다. 불안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 슬픔은 상실을 인식하는 능력일 수 있으며 기쁨은 세계와의 조화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세계의 일부를 느끼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느껴도 된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직선이 아닙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화이트헤드의 포섭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항상 변형된 채 현재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찰나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연속입니다. 중론은 말합니다. 불생불멸, 불례불거. 이 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방식으로 오고 가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속에서 다시 작동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과거는 매번 다른 현재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공과 화이트헤드의 과정이 가장 깊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은 신입니다. 그의 신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조종하지도 않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신은 가능성의 장입니다. 세계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열린 방향성의 자리입니다. 그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 개념은 불교의 초월적인 신 개념과도 다르고 기독교의 인격신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영기적 질서,
혹은 도에 더 가깝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아주 급진적인 말을 합니다. 신 역시 세계와 함께 변한다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통, 창조와 파괴는 신에게도 남습니다. 궁극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유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궁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담실에서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고정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늘 이런 관계만 만나요. 화이트헤드와 불교는 이 문장 앞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 본질은 없다고.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형성되어 왔을 뿐이라고.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되돌려줍니다. 형성된 것은 다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의지 만능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변화는 관계, 환경, 우연, 그리고 새로운 사건들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혼자의 결심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은 자기 비난을 줄이고 삶을 다시 열어줍니다. 화이트헤드는 도덕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태도를 남깁니다. 타인을 하나의 성격으로 고정하지 말 것,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착각하지 말 것, 모든 만남을 하나의 사건으로 존중할 것. 이것은 불교의 자비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비란 연민이 아니라 고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위로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고 과정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관계도 지금의 나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존재는 비어있고 그래서 관계로 열리며 삶은 언제나 진행 중이다.